주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동훈 체포조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거기에 최모 소령이 한동훈 체포조의 조장으로 임명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훈 체포조장이었던 최소령이 너무 그 명령을, 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싫어서 그거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편의점 가서 일부러 생수 사면서 시간 끌고 이렇게 뭉갰다,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고요. 그리고 군의 위법, 12월 3일 밤에 제가 실제로 이 점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렇게 위법한 명령을 받고 계엄군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분들이 제대로 행동해 줘야 계엄을 막을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엄군은 위법한 명령이니까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따르지 않아도 여당 대표로서 보호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절실한 마음이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도를 보고 최소령, 한동훈 체포조장이었던 최소령님의 증언을 보고요. 많은 국민들도 정말 상처를 받았지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던 많은 군인들도 큰 상처를 받았고 오래갈 만한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최소령 같은 분과 제가 한번 조용히 한번 뵙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기사,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제가 계엄을 막은 게 배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제 그만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지, 윤석열이라는 개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위법한 계엄을 하는 걸 동조해 줘야 배신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배신이면 저는 여러 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배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시간을 드리고 천천히 설득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고 하게 됐습니다. 이런 체포 명령 같은 거 없었다면서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서 저를 배신자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지금은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선동이나 해야 되겠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의 밤,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은 비상소집 문자를 받았다. 그날 저녁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며 마신 술이 다 깨기도 전이었다. 최 소령이 받은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 김대우 당시 방첩수사단장라는 게 전부였다. 구금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황당한 짓이라고 생각한 최소령은 실소를 터뜨렸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계엄 포고문도 바닥에 버렸다. 저는 법적 근거인 줄 알았는데 포고문이길래 이게 무슨 근거가 되냐 하고 버렸다고 말했다. 부랴 부대에 복귀한 최소령은 한동훈 체포조장이 됐다. 부대원 4명을 데리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소령은 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었지만 항명을 하긴 두려웠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다. 그는 부대원들과 국회에서 4블록 이상 떨어진 은행 근처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기도 했다. 수사관들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단 내려서 CCTV에 모습을 노출했다는 게 최소령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에도 차 안에서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차를 세운 채로 기다린 지 1시간쯤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4분 최소령은 가족들로부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서야 최소령은 끝났다. 더 이상 항명이나 처벌 안 받을 테니 지시는 안 따라도 되겠다고 안도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수사관들은 무기력했고 안타까웠고 무서웠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게 그 증언의 내용입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군인들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명령을 따랐던 사람도 이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여기에 대해서 배신자 운운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계엄을 옹호했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갔어야 됩니까? 계엄이 그냥 해제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계엄이 해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저는 그 시점에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랑 할 말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걸 배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배신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